입생로랑, 정확한 표기로는 이브 생 로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이며 그의 디자인은 20세기 역사의 일부를 장식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생 로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6년 8월 1일,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오랑에서 태어난 한 남자. 그의 본명은 이브 앙리 도나 마티유 생 로랑. 보험회사와 극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사랑 많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금수저. 입생 로랑은 어릴 때부터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어머니가 보시던 패션 잡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11살이 되던 1947년 루이 주베가 연출한 연극 아내들의 학교를 보게 됐는데 프랑스의 화가이자 디자이너였던 크리스티앙 베라르가 디자인한 작은 정원과 침실, 샹들리에 등으로 구성된 무대 세트와 섬세한 고전 의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며 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1948년 학교에 입학한 입생 로랑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트 쿠티르, 프랑스어인데 직역하면 고급 의상점, 패션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고급 디자이너의 옷을 뜻합니다. 17살이던 입생 로랑은 종이로 자신만의 오트 쿠티르를 만듭니다. 어머니가 보던 패션 잡지에서 좋아하는 모델의 실루엣을 가위로 오려낸 뒤 잉크와 수채화 물감으로 직접 종이 옷을 만들어 모델들에게 입히며 종이집에 옷장을 채워나갔는데 입생 로랑은 이 종이집을 이브 마티유 생 로랑 오티쿠티르 플레이스 방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드레스와 옷을 몰래 잘라 자신의 모델 인형들에게 입힐 옷을 만들어 인형 패션쇼 놀이를 즐겼는데 어렸을 적부터 그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17살이던 입생 로랑은 그동안 그렸던 코트, 드레스, 수트 등의 디자인 스케치를 국제 양모 사무국의 디자인 콘테스트에 출품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페알못도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 위베르드 지방시 등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입생 로랑은 무려 3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보급 편집장인 미셸 드 브르노프를 만나게 되는데 입생 로랑의 재능을 눈여겨본 그는 이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디자인과 재단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던 입생 로랑은 파리 의상조합에 입학하는데 지루한 정규 디자인 수업에 실망하여 3개월 만에 자퇴하게 되고 다시 국제양무국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가하면서 1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5년 입생 로랑은 보급 편집장 미셸 드 브르노프를 만나 자신의 새로운 스케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스케치를 본 미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입생 로랑의 스케치가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크리스찬 디올의 디자인과 엄청나게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장 입생 로랑을 크리스찬 디올에게 소개해 주는데 크리스찬 디올도 입생 로랑의 스케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를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로 채용했습니다. 이 사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포토그래퍼 리차드 아베든의 코끼리와 도비마, 입생 로랑의 첫 디올 드레스 중 하나입니다. 1957년에는 디올의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35벌이나 되는 의상을 입생 로랑이 디자인하며 디올의 가장 신뢰받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크리스찬 디올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21살이던 입생 로랑은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디올의 주 고객층은 보수적인 상류층 중년들이었습니다. 입생 로랑은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 디자인을 선보이며 점점 더 찬사를 받게 되는데 1958년 1월 디올에서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 트라페즈 드레스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류층들만의 오트쿠티르를 지루해하기 시작하는데 1958년 8월에는 아크라인 컬렉션을 발표하며 무릎까지 늘어지는 긴 기장과 실루엣을 제안합니다. 이를 본 젊은이들은 입생 로랑의 디자인에 열광했는데 반면 디올의 주 고객층인 중년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입생 로랑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 번째 컬렉션에서 전통적인 프리티 룩을 선보이며 중년층의 지지를 다시 받고 네 번째 컬렉션에서는 무릎까지 딱 달라붙는 호블 스커트를 내놓으며 다시 중년층에게 큰 충격을 선사하고 다섯 번째는 무난한 컬렉션을 선보인 뒤 여섯 번째 베스트 컬렉션으로 디올의 보수적인 고객들을 경악시킵니다. 결국 디올의 소유주였던 마르셀 부삭은 입생 로랑에게 군입대를 권하게 되고 입생 로랑은 그동안 미루고 있던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한 뒤 알제리 전쟁에 나가게 된 입생 로랑은 알제리가 식민지 해방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이후 신경쇠약의 이유로 20여일 만에 전역합니다. 그 사이 디올에는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가 뽑히면서 자연스럽게 입생 로랑은 디올과 작별하게 됩니다. 당시 입생 로랑 곁에는 연인인 피에르 베르제가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1961년 이브생 로랑의 이름을 딴 브랜드 입생 로랑을 론칭하게 됩니다. 입생 로랑은 보수적인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남성복의 구조와 착용감을 여성 옷에도 부여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패션 산업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여성복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류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이 우아하고 저렴한 옷을 입기 원했고 그렇게 1966년 9월 26일 생로랑 리브 고시 라인을 론칭하며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고가의 디자이너의 옷을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 기성복 의류 매장을 오픈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지 못하고 여성미를 강조하는 옷들을 입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생 로랑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관습과 규제에 억압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르 스모킹. 이는 턱시도의 프랑스어 이름이었는데 유럽에서 스모킹 자켓이라고도 불리던 이 턱시도는 원래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편집장 김도훈입니다. 이브생 로랑은 이브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 파운데이션이 직접 참여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장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품 브랜드의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브생 로랑이라는 인물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 그리고 평생을 거쳐온 사랑의 이야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장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브생 로랑이라는 패션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패션계의 어떤 디자인. Legendary French designer Yves Saint Laurent bid adieu to fashion with a spectacular catwalk show that charted a glittering chapter in fashion history and reduced many loyal supporters to tears. On the red carpet of the Georges Pompidou Centre to bid him a fond farewell were a host of celebrity fans, including anarchic British designer Vivienne Westwood, along with screen legend Lauren Bacall and French actress Jeanne Moreau. He was also honoured by fellow fashion icons Kenzo and Jean-Paul Gaultier, along with the enigmatic 1980s model and pop star Grace Jones. The stage was set to celebrate the work of Yves Saint Laurent, whose couture creations have fine art status on 4 continents, and who ruled the French fashion world from the age of 21 until his retirement. The chicly bespectacled designer was born in Oman in 1939. After winning first prize in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his asymmetrical cocktail dress in 1954, he went to work for Christian Dior. He took over as head designer when Dior died in 1957, and the next year he produced the trapeze dress for his first collection. He opened his own couture house with the help of Pierre Berge in 1962 and established